안녕하세요. 에너지 절감하면 딱 떠오르는 거 아마 환경보호 이런 거 아닐까요? 근데요, 오늘은 그 생각 완전히 한번 뒤집어 보려고요. 에너지 절감이 사실은 우리 회사 수익을 쭉 끌어올리는 엄청난 비즈니스 전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흥미롭지 않으세요?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거 하나만 먼저 짚고 가죠. 에너지 낭비라는 거. 이거 과연 최첨단 기술이 없어서 생기는 문제일까요? 아니면 그냥 우리 몸에 밴 사소한 습관 때문일까요? 정답은 아마 여러분 생각보다 훨씬 가까운 데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런 순서로 한번 이야기를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첫째, 에너지에 숨겨진 비용이 대체 뭔지. 둘째, 그래서 우리 에너지는 다 어디로 줄줄 새고 있는지. 셋째, 이걸 막을 수 있는 아주 간단한 5가지 원칙.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국 이 모든 건 태도에서 시작된다는 이야기까지. 차근차근 한번 따라와 보시죠.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에너지에 숨겨진 비용. 여러분, 에너지 비용하면 그냥 매달 날아오는 고지서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하셨나요? 만약 그랬다면 이제 그 생각 확 바꿔야 할 때가 왔습니다. 이 그래프 좀 보세요. 지난 몇 년간 에너지 비용이 어떻게 됐죠? 네, 계속 정말 가파르게 오르고 있어요. 이게 그냥 비용이 좀 늘었네 하고 넘어갈 문제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우리 회사의 재무 상태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아주 명백한 경고등이에요. 더 이상 외면할 수가 없는 현실인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에너지는 더 이상 단순한 공과금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우리 회사의 운영 비용 그 자체고요. 이게 곧 원가 경쟁력과 바로 연결되죠. 더 나아가서는 우리 비즈니스의 안정성을 쥐고 있는 핵심 열쇠나 다름없습니다. 에너지를 아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파급 효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어마어마합니다. 당연히 직접적인 운영 비용 줄어들죠.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설비 수명이 길어지고 운영도 훨씬 안정적으로 변하죠. 심지어 밖에서 우리 회사를 보는 시선? 그러니까 기업 이미지까지 좋아진다니까요? 이거야말로 진짜 일석삼조, 아니 일석사조 아닐까요?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바로 이겁니다. 에너지 절감은 환경을 위한 일이기 전에 조직을 위한 일이다. 물론 환경보호 중요하죠. 하지만 그보다 먼저 이건 우리 회사가 살아남고 더 성장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또 필수적인 경영 활동이라는 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원인을 좀 파헤쳐 볼까요? 도대체 우리가 쓰는 에너지는 어디에서 어떻게 새어나가고 있는 걸까요? 같이 한번 그 현장을 들여다보시죠. 우리 회사가 쓰는 에너지를 크게 나눠보면 딱 이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바로 전기, 그리고 가스 같은 연료, 마지막으로 물과 열에너지. 어디서 낭비가 생기는지 찾으려면 일단 이 큰 그림부터 이해하는 게 첫걸음입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에너지 낭비의 진짜 범인을 잡고 보니까 무슨 거창한 설비 고장,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것들이죠. 그냥 늘 켜놓는 거, 온도나 압력 너무 높게 설정해 놓는 거, 딱히 필요 없는데도 쓰는 거. 네, 바로 이런 사소한 습관들이요. 문제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숨어 있었습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대부분의 에너지 낭비는 몰라서가 아니라 익숙해서 발생한다. 우리가 방법을 몰라서 에너지를 낭비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늘 하던 거니까, 이게 편하니까, 너무 익숙하니까 무심코 반복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딱 인정하는 순간 해결의 열쇠가 기술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에게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자, 이제 문제점도 알았으니까 해결책을 찾아봐야겠죠. 걱정 마세요. 무슨 복잡한 기술 이야기 하려는 거 아닙니다.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당장 써먹을 수 있는 아주 간단한 5가지 원칙을 소개해 드릴게요. 자, 이 5가지 원칙 꼭 기억해 주세요. 첫째, 일단 필요 없는 건 줄이기. 둘째, 같은 일을 해도 에너지를 덜 쓰도록 효율화하기. 셋째, 설정을 딱 필요한 만큼만 쓰도록 최적화하기. 그리고 넷째, 더 좋은 기술로 전환하기.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과정을 꾸준히 관리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순서예요. 비싼 장비로 전환하는 건 나중 문제고 가장 먼저 해야 할 건 바로 우리의 관리 방식과 습관을 바꾸는 겁니다.
에너지 절감한다고 해서 당장 큰돈 들여서 뭘 바꿀 필요 전혀 없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시작은요, 우리 행동과 생각을 바꾸는 것. 맞아요. 돈이 하나도 들지 않는 방법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안 쓰는 기계 플러그 뽑아서 대기 전력 없애는 거, 전기요금 비싼 피크 시간 피해서 작업하는 거, 냉난방 온도 딱 1도만 조절하는 거요.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죠? 근데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이면 진짜 어마어마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생산 설비도 똑같아요. 멍하니 서 있는 공회전 시간 줄이고 정비 계획만 제때 잘 지켜도 효율이 확 올라갑니다. 그리고 혹시 어디서 물이나 스팀이 새고 있진 않은지 주기적으로 쓱 둘러보는 습관, 이것도 정말 중요하고요. 자,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한 모든 방법들, 사실은 이걸 위한 준비 운동이었어요. 바로 에너지 절약을 그냥 구호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화로 만드는 것. 그 열쇠는 결국 우리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성공적인 에너지 절감은요, 혼자서는 절대 안 돼요. 조직과 개인이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회사는 우리 이번 달 목표는 이거야 하고 간단한 목표를 세워주고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면 서로 공유할 수 있게 판을 깔아주는 거죠. 그리고 우리 각자는 퇴근할 때 한 번 더 확인하고 이거 꼭 계속 켜놔야 하나? 스스로 질문하고 매 순간 의식적으로 작은 선택을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톱니바퀴처럼 딱 맞물릴 때 진짜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에너지 절감은 기술이 아니라 태도의 문제다. 우리는 자꾸 최첨단 센서, 자동화 시스템 같은 기술에서 답을 찾으려고 해요. 하지만 그보다 100배, 1000배 더 중요한 건 이거 좀 아껴 써야겠다고 생각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가짐입니다. 진짜 변화를 만드는 힘은 기계가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솔직히 나 하나쯤이야 이런 생각 들 수 있죠. 내가 플러그 하나 뽑는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하고요. 하지만 꼭 기억해 주세요. 그 보잘것없어 보이는 작은 실천들이 수십, 수백 개 모이면 우리 회사 전체의 재무제표를 바꿀 만큼 거대하고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진짜로요.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공은 우리에게 넘어왔어요. 이 질문 스스로에게 그리고 우리 동료들에게 한번 던져보면 어떨까요? 바로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바꿔나갈 첫 번째 작은 습관은 과연 무엇이 될까요?